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스토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옵션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옵션 상품 등록이 되어 있는 쇼핑몰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농산물 옵션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처럼 이 부분이 옵션 상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옵션을 꼭 선택을 해야만 주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옵션 상품 영역이다 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옵션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션 상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린다라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황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상품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뭐 대과, 중과, 소과, 뭐 사 같은 경우는 9과, 10과, 10과, 11과, 포도 같은 경우는 뭐 몇 3kg, 5kg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옵션 상품 등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옵션 상품의 필요성 중에 하나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바구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옵션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상품이 세 개로 세분화되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상품을 개별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또 개별 상품을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상품 페이지에 옵션 상품을 등록을 해서 각각의 상품을 하나에 통합시키고 그 안에서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또 장점,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옵션 상품의 필요성 중에 두 번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뷰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상품을 등록해서 리뷰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옵션을 설정해서 하나의 상품에 여러 개 상품을 같이 판매할 경우에 하나의 상품 안에 리뷰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노출 측면에서도 유리한 접점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를 할 경우에도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컨셉이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상품의 종류가 많다라고 구매율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특정 상품을 통해서 이 사이트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구나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또 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옵션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 상품의 전략도 마케팅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물론 뭐 세분화를 할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단독형과 조합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형은 옵션가나 재고 수량을 설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품 사용 여부에 yes로 옵션만 노출한 경우에 추가가 되는 그런 측면인데 예를 들면 뭐 재고 수량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가격 설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단독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가격에 색깔만 다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재고 수량 같은 것
측면을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형은 농산물 쇼핑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옵션의 종류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조합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합형 옵션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옵션가가 0인 상품, 즉 옵션가가 0인 상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ABC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이 3만 원, B라는 상품이 2만 원, C라는 상품이 2만 5천 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상품이 대표 상품이면 옵션가의 옵션 가격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상품 가격에 3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표 상품의 옵션가가 0원인 경우, 즉 대표 상품이 0원인 경우, 해당 상품이 품절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관련된 상품도 품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해 드린다라면 대표 상품이 품절되면 하위 관련된 상품들도 품절이 되기 때문에 옵션 상품을 설정했을 때는 대표 상품, 즉 옵션가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품이 품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옵션 상품의 범주가 있습니다. 2,000원 미만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0원에서 최대값이 100%까지 설정을 현재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판매가가 10,000원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만 원이 대표 상품인 경우에는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2만원에 마이너스 50은 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 마이너스 만에서 만원, 그리고 2만원에 50%면 만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만원에서 3만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표 상품이 2만원인 경우에 플러스 50%, 즉 3만원, 그리고 마이너스 50% 만원에서 3만원까지 옵션, 즉 조합형을 통해서 옵션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푸드 윈도우에 입점을 하는 정책에서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푸드 윈도우에 나중에 입점을 하는 상품에는 마이너스 옵션만 추가할 수 있게끔 옵션 정책이 약간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옵션 설정을 한번 하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상품을 가족용을 대표 상품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용을 대표 상품으로 하게 되면 선물용은 플러스 5,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잼용은 마이너스 5,000이 되겠습니다. 물론 25,000원에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안에 해당 선물용과 잼용이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한 후에 옵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가족용을 대표 상품으로 하고 옵션에 선물용과 잼용을 옵션 조합형으로 설정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상품 조회 수정에 가서 추가하고자 하는 옵션을 추가하고자 하는 상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옵션을 추가하고자 하는 상품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해당 상품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한번 특정 상품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정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옵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상품, 즉 옵션을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을 상품 목록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 생과 가족용 이을 대표 상품으로 하고 25,000원이었죠. 그리고 선물용이 3만원, 그리고 잼용이 2만원으로 해서 옵션 상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옵션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는 재고 수량이 각각 옵션 정책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더해져서 재고 수량 값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옵션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임의로 삭제할 수가 없고, 즉 조정할 수가 없고 옵션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옵션 사용 안 함으로 할 경우에 옵션 설정을 통해서 재고 수량이 조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옵션의 선택형 설정함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설정함.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뭐 선택해 주세요, 골라 주세요 식으로 옵션명은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 값은 블루베리 가족용 그 대표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쉼표로 구분을 하고 블루베리 선물용 쉼표, 블루베리 잼용, 이런 식으로 상품과 상품이 쉼표로 구분되는 형태가 옵션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눌러보면 이렇게 옵션 값에 설정되어 있는 목록들이 옵션명에 추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25,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가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선물용은 3만원이기 때문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잼용은 2만원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5,000 이렇게 해 주시고, 재고 수량은 일괄 등록을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 넣으셔도 되고 각각각을 설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고 수량을 한 10 정도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일괄 수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고 수량이 추가가 되면서 가족용, 선물용, 잼용이 이렇게 그에 맞게끔 재고 수량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이 앞에서도 옵션 정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중에 대표 상품 값은 반드시 하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정책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쭉 보게 되면 재고 수량이 각각 10이기 때문에 전체 재고 수량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입력 불가로 나오죠. 재고 수량을 따로 입력할 수 없게끔 이렇게 화면에서 금지해주는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질이 안 좋아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삭제를 누르거나 사용 여부에서 N을 선택해 주게 되면 해당 메뉴가 옵션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겠고요. 옵션을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상품 종류가 하나라면 굳이 옵션 등록을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 나머지 상품이 품절이 됐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을 해 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상품을 파는 상세 페이지에서는 옵션을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다시 저장을 누르시면 결과값을 볼까요? 네, 저장을 한번 눌러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블루베리 가족용은 25,000원이었죠. 그리고 선물용은 3만원, 그리고
잼용은 마이너스 5천이기 때문에 2만 원의 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옵션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엔 똑같습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조회 수정에 전체 상품을 눌러주거나 현재 그 상품이 판매 중일 경우에는 판매 중을 누르면 이렇게 상품 목록에 해당 상품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수정에 들어가서 쭉 내려가 보시면 옵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눌러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옵션 칸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판매를 하면서 만약에 잼용이 다 판매가 다 됐다. 그러면 임의로 내가 0을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10개가 모두 판매가 되면 자동적으로 잼용은 솔드 아웃이 되겠습니다. 한번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어보고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그죠? 이렇게 잼용은 선택을 할 수 없게끔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물용 또는 가족용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메뉴가 이렇게 달라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옵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또 옵션 정책에서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추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상품 등록하는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